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남자 장기덕입니다. 지키자 내 땅, 빛내자 조국. 예, 제가 오른쪽 눈을 이래 보시면은 일을 굉장히 빡시게 해서 피로가 와서 그래서 며칠 동안 일단 제가 영상을 못 찍었고요. 그리고 눈에 실핏줄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빡시게 했는데, 예, 했는 만큼 뭐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뭐 특별한 성과는 없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여러분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아, 바른 길, 정상적으로 선택을 잘했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였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도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진짜로 빡시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고생을 했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한민족이 이 세계적인 여러 강대국들, 이 제국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솔직히 힘이 약했잖아요.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일본 밑에 들어갔는 거죠. 일본 밑에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다. 그러면 요 높이에 우리가 쏙 들어가는 겁니다. 쏙.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이 먹든지 중국이 먹든지 누구든지 하나는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었다. 거기에다가 일본만 있느냐? 우리는 그때까지 우물안 개구리여서 이 한중일 이 세 나라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3등을 했고 3등을 하는 것도 3등을 하는 것도 그냥 근소한 차로 1등, 2등, 3등이 아니고요. 근소한 차가 아니고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우리는 쭉 내려서 거의 100등 정도 전 세계 100등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로 따지면 1등, 2등 그리고 100등인데 요 아시아 세 나라밖에 없었으니까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 머릿속에는 요 소중화 또는 뭐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니까 요 정도로 하자. 그리고 특별한 동기가 없으니까 동기가 생긴다고 해도 동기가 생겨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또 발목을 잡고 능력 있는 자를 키우지 않은 그런 썩어 빠진 부정부패가 많은 그리고 사회 지도층이 기생집을 들락날락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세 나라 사이에서 한국, 중국, 일본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정신을 못 차리고 의지도 없고 나약하고 그리고 이웃과 중국과 일본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그리고 이기지 않고 요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고 가진 것을 더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했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조선시대 조선의 역사죠. 근데 조선의 역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독립운동도 많이 했지만은 힘들게 뭐 독립을 운동을 많이 했지만은 결정적으로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놓으면서 빵빵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이 무너졌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독립을 쟁취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최강대국 일본이란 나라가 전 세계 한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 한 3등 됐었나? 예. 일단 뭐 전 세계 그래도 전 세계 10강 안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욕심을 많이 부렸죠. 그래서 미국을 쓰러뜨리는 것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선빵 한번 때리고 그냥 이렇게 휴전 협정을 맺고 그를 뭐 계산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 선빵이 사람을 죽이고 뭐를 죽이고 그 나라에 극심한 타격을 줬다. 미국에 극심한 타격을 줬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선빵 때리고 휴전 협정 맺고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이 끝까지 전쟁을 했어. 그리고 일본에 원자폭탄까지 떨어뜨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괘씸했기 때문도 있는 거죠. 그리고 동양인이라는 그런 것도 이유가 약간은 있었을 겁니다. 어쨌거나 간에 우리나라가 천재이루 하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우리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었네요.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 들어갔다가 그래서 다시 대한제국으로 어쨌거나 간에요.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 이게 해방이 돼서 빛을 다시 찾아서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돼서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정치 체제 그러니까 국가 노선을 정하는 겁니다. 국가 노선. 근데 국가 노선을 택할 때 그러면은 정치 체제,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도 그렇고요. 사상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과학 기술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서 그것을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를 참고 삼아서 따라가는 게 최고 빠른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택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선택하면서 그 모델을 삼았는 게 미국이고 그리고 우리 초대 대통령으로서 남한만이라도 민주주의 국가로 가자고 해서 만들었던 그 헌법부터 시작해서 기본 나라의 운영을 하는 기본적인 모든 법의 원칙 요런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나라를 운영을 하겠다.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미국 경험을 했고 미국 지도층 엘리트들 그리고 엘리트와 미국의 교회 목사들 그리고 그 교회 목사와 미국의 청교도 미국의 개신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 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또 지켜봤겠죠. 옆에서 지켜보고
앞에서도 지켜봤을 겁니다. 앞에서도 지켜보고 옆에서도 지켜보고, 그리고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미국 개신교는 또 영국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국에서 영국이나 프랑스라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썩어 빠진 영국, 프랑스를 탈출해서 미국에 왔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왔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미국이란 나라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도 훨씬 역동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쌓이고 광활한 대륙도, 땅도 있었고요. 이렇게 그래서 미국이 강대국이 됐는데, 그 강대국이 되는 미국을 경험한 우리의 독립운동가 중에 여러분이 있지만, 안창호 선생님도 미국에 갔다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죠. 한국에 돌아와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고, 그것이 바른 나라의 바른 방향이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이가 사회주의 노선을 가는 거죠. 사회주의 노선으로 간다는 거는, 사회주의 노선이라는 거는 러시아, 지금은 러시아입니다만은 예전에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었잖아요. 소련의 스탈린을 따라하는 거고, 스탈린을 따라하면서 중국의 스탈린이 첫 번째 아버지 같은 존재면서 큰 형님, 그리고 두 번째가 모택동이었죠. 그리고 젊은 김일성. 근데 김일성은 공산주의를 택했습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택했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이 많이 길었는데,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남쪽에서는 38선 이남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하고 국가 체제를 운영하고 이러면서 이게 바르게 발전해 왔는지, 아니면은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지. 북한은 공산주의면서 사회주의 국가인데,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 근데 우리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정신이 없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바르지만 그 위에 있는 지도층이나 언론 매스컴에다가 거기다가 사법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 특히 정치인들이 최고 문제였죠. 권력이 국회의원이 국회라는 제도, 국회의원이 배지가 진짜 금배지가 그냥 금배지가 아니고요. 이게 국회의원들 어깨에 있잖아요. 어깨에 무슨 뽕이 들어갔는지, 뽕뿐만 아니고 이게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놔두고요. 그럼 일단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바르게 탄생했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탄생하지 말아야 될 나라였다. 그러면은 다시 예전처럼 일본 식민지를 원해서 글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게 탄생했는 게 바르다. 그러면은 오케이. 탄생은 잘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는 길을 잘 선택했느냐, 못 선택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날, 똑같이 해방을 됐고, 한쪽은 민주주의, 한쪽은 공산주의. 그러면 세월이 흘러오면서, 우리가 북한보다도 못 살고, 더 부패하고 힘이 없는 나라냐?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 썩어 빠진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탈출하고 북한으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남한이 발전했느냐, 북한이 발전했느냐, 어느 것이 국민들이 먹고 살기 좋은 나라있냐, 비교를 해보면 아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도 바른 방향, 바른 국가 체제를 운영해 왔다. 이것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탈출해서 탈북해서 남한에 왔는 사람이 3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아마 4만 명이 되어 갈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북한에서 탈출해서 우리 남한으로 넘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이래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다시는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 그래도 남한이 낫다.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나라는 국가가 탄생은 천재 일우의 기회였지만, 하늘이 도왔지만은 탄생을 잘했고, 그리고 법도 잘 만들었고, 그리고 나가는 방향도 쭉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왔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이 좀 이렇게 이래저래 길어졌는데,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바른 방향으로 왔다. 탄생도 잘 됐고, 그리고 발전도 주위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더 역동적으로 성장해서 빠르게 발전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 10년, 최근에 15년, 특히 15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내부적으로 소용돌이가 치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내부의 큰 변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바르게 했는데, 그런데 물론 국민들한테 헛바람도 들어가고 그랬지만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요 위에 권력층, 이 권력층의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생각과 외부 세력이 침투하기 시작했다. 특히 15년 전부터요. 15년 전에 가장 큰 사건이 뭐였습니까? 가장 큰 사건은 2008년도 소고기 파동이었습니다. 소고기 파동. 그때부터 시작해서 소고기 파동이 일어났죠. 소고기 파동이 일어났는데, 소고기 파동에서 광화문 소고기를 먹으면은 머리가 스펀지처럼 된다. 파송송 계란팍, 이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파송송 계란팍, 이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래가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맞습니까? 한번 보자. 계산을 해보자.
98, 98, 99, 2000, 2001, 2002년도까지 김대중, 2003, 4, 5, 6, 7 이게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2008, 9, 0, 1, 2 2012년까지 이명박, 13, 14, 15, 16 이게 박근혜. 그리고 17, 18, 19, 20, 21 1년 21 17년이니까 17년 5월달부터입니까? 그러면 18, 19, 20, 21, 22년 5월달까지 문재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 가지고요. 그때 광화문 앞에서 1년 동안 민노총부터 시작해서 정교조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광우병 데모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경찰 병력들이 1년 내내 몇천 명, 몇만 명, 그 데모 참가하는 사람이 몇십만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연인으로도 엄청나고 그렇게 했는데 경찰차를 끌고 가고 경찰차를 불태우고 그렇게 했는데 사법 처리, 법대로 집행 판결을 받고 집행된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 구속되고요. 한 명 구속되고 한 명인가 벌금 맞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법이 안 지켜졌죠. 법이 안 지켜지고 그리고 이제 이명박 집권당과 그리고 민주당의 민노총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 둘이 물밑에서 협상을 했겠죠.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타협을 했든지 타협을 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니한테 특별하게 큰 시비를 걸지는 않겠다. 시비를 걸지는 않으니까 대신 우리 애들, 우리 조직이나 이걸 손을 대지는 말라. 그러니까 타협점이 생겼는 거죠. 타협점이 생겼는데 근데 이렇게 돼서도 이명박은 경제나 아니면은 다른 거 뭐 4대 강이든 여기에 집중할 수는 있었는데 근데 광우병 파동하고 이렇게 전 국민을 흔들고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쇠파이프에 다친 경찰한테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권력을 지키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한테 쇠파이프로 해가지고 경찰을 병신을 만들고 그때 다친 경찰들만 해도 아마 총 합쳐서 100명이 넘어갈 겁니다. 경찰이 다쳤어요.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들은 보통 일반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공격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방패를 하죠.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막으면서 이렇게 일단 경계를 치죠. 그리고 마이크로 방송합니다. 마이크로 경고 방송을 하는데 경고 방송을 한다는 그 자체가 아마 공권력을 해서 이렇게 경고 1차, 2차, 3차 하는데 경고를 하는데도 그 방패 앞에 와서 쇠파이프를 두들고 쇠파이프로 경찰을 두들겨 팬다. 이거는 폭도입니다. 폭도. 민주적인 절차가 아닌 거죠. 민주적인 절차가. 거의 이거는 폭동 그거인데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 1년 동안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법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과 민주당과 타협을 받는 거죠. 타협점 협의를 받는데 더 이상 너를 건들지는 않겠다. 민주당이 이명박한테 우리 애들을 구속시키지 말아달라. 그리고 우리가 네가 집권하는 동안에 크게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지금처럼 광우병 파동처럼 이렇게 큰 그건 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서로 타협을 봤는데, 근데 이때 민주당은 이 속에 이 물 밑에서 자기들 세력을 크게 키웠는 거죠. 자기들 세력을 크게 키웠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키우고 나니까 이 세력이 나중에 세월이 4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4년, 5년 지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파워, 길러는 힘을 잘못된 방향으로 썼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썼고 5년입니까? 광우병 파동 지났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1, 2, 3, 4년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고 난 다음에 한 1년, 2년 지나고 3년 차부터 해가지고 총 한 7년쯤 됐네요. 7년 사이에 그때까지 계속 힘을 키웠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시험 삼아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했는 게 세월호 파동이 일어나면서 세월호 가지고 다시 재수사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8차, 9차, 10차, 11차, 12차 끝까지 가면은 세상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목소리 큰 놈이 이기고 법이 적용이 안 되고 그때부터 법치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테스트하면서 세력을 결집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정당하게 대한민국은 태어난 게 행운이었고 그리고 발전 방향도 맞았고 근데 세월이 뭐 70년입니까? 45년도 해방됐으니까 45년도면 아마 몇 년도면 45, 55, 65, 75, 85, 95, 5, 15, 25 해방된 지 80년이 됐는데 해방된 지 80년 만에 우리나라가 지금 진짜입니다.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 봉착했는데 이걸 느껴야 됩니다. 이 위기가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바로 지금부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말이 두서없이 길었습니다. 하늘이 돕는 대한민국 80년 만에 해방 80년 만에 위기는 왔지만은 이 위기를 기회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구호 한번 외치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지키자 내 땅 빛내자 조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장기덕입니다. 감사합니다.